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후보자 세 분을 한 분이 이제 당선이 됐고 네, 청와대를 불러갖고 만찬에 가졌어요. 상당히 오래 만났습니다. 네. 5시간. 야, 일반 그 회사 회식 때 5시간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회식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식이 없어요. 네. 아예. 잘. 분위기는 되게 저는 좋았다고 보고. 예. 근데 결국 한 명 얼굴이 좀 우리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저 사진 나오고 있어요. 사진. 네, 정청래 의원 좀 여기 후시지, 좀. 사진도 보면 약간 다른 예.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원내대표도 있고 지금 저걸 이제 어떻게 정무수석이랑 해석해야 되나 이 대통령실장.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저것도 예.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석해 주세요. 이 만찬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대통령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고 네. 반드시 필요했던 자리고요. 이제 좀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죠. 해소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상징적인 네.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정청래 후보 이제 의원 네. 이제 저 모습 네. 저는 저 모습도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아, 자신을 찍어준 그 후보 때 찍어준 사람들에 대한 지지자들 예. 내가 저 가서 웃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 활짝 웃으면 지지자들이 야 요즘 우리가 찍어준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약간의 생각 때문에 예. 아직까지 덜 웃고 있는 모습이다. 아하. 확실히 웃는 모습은 아니다. 절제했다. 절제한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의 절제된 웃음. 자,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근데 원래 또 잘 안 웃으시기도 해요. 저는 딱히 웃는 거 많이 못 빼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막 활짝 웃는 스타일이 워낙 아니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구나. 그 내부에서 음. 뭐 식사하시고 대화는 되게 재밌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화기애애하게. 예, 근데 사진에서만 조금 저렇게 어색하게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냥 저는 또 당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좋게 해석을 해보면 예. 어쨌든 뭐 저도 이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너덜너덜해서 오긴 했는데.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우리도 제가 아들이 또 축구 선수다 보니까 네. 축구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예. 저희가 뭐 서울 FC도 있고 강원 FC도 있고 제주 FC 있잖아요. 네. 우리끼리 경기할 때 막 싸워. 근데 거기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로 나가면 또 한 유니폼 입지 않겠습니까? 맞네. 네. 예.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동지에는 잠깐 치열하게 싸우긴 했지만 또 다시 국가대표 유니폼 같이 입는 나 라커룸 같이 쓴다. 네, 그렇게 좋게. 유비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런 비유를 좀 배워야 되는데. 날선 언어만 지금 날선 언어만. 쓰다 보니까 딱 K리그에서 싸우다가 네, 국가대표 우리가 됐잖아요. A 매치에서 우리가 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외국하고도 이제 해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니에요? A 매치 할 땐 또 세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일본이랑 정확한 또 표현 싸우고. 같습니다. 원팀 해야 되는 거 원팀이다, 아니냐? 이제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너무 네. 귀한 자리를 소중한 자리를 적절할 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보통 새 지도부를 먼저 초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후보를 다 초청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5시간이나 뭐 막걸리도 드시고 뭐 하면서 이제 회포를 푼 자리가 어쨌든 대통령께서 너무 현명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다. 그 메뉴가 이제 단합 육회, 뭐 육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의 궁금증은 네. 청와대 생활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런 메뉴는 네.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 있죠. 당일날? 종이로 이렇게, 아.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 좋은데 호텔 가면은 네. 막 써 있잖아요. 뭐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 뭐 그것 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측에 종이로 딱 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뭐, 추가 주문도 할 먹어보거나. 수 있고. 추가 주문 뭐 할 수는 있을 거야. 막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 사실 대통령님 앞에 계실 땐 잘 못 먹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안 들어가죠. 그렇구나. 예.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먹는 것을 가장 한 정치행인데 예. 그뭐 배부르게 저는 좀 더 먹을게요. 이거 하기가 조금 더 민망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식탐이 있어가지고.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예. 막걸리 한 잔 더 주세요. 예.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 두 분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일단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있을 개각 혹은 청와대 개편에서 그 외교부 장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설이 있고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뭔가 장관이나 뭐 어떤 역할을 줘서 함께 보듬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는 게 파악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파악해 가능성은 주세요. 충분히 있다고. 가능성. 두 사람 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소폭 개각,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제 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법무부 장관 자리도 지금 필요하고. 예. 그래서 있다고 하면 이 정치인들이 가장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맷집이 예, 정치인들은 맷집도 있고 음. 야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는 모습도 있는 거고 아. 뭐 아닌 사람도 강선우 후보라든지 몇 번 있었지만 예. 대부분 이제 통과된다? 정치인이면 통과가 되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앞으로 뭐 그것이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각 구성을 할 때 좀 음. 정치인이만 계속 오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국회의원하고 그렇죠, 중복되면. 그렇죠. 근데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청문회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이 두 사람은 특히 송영길 의원은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해봤어요. 당 대표도 해보고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져도 보고 다 해봤어요. 지금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총리를 못 해봤고 예. 또 본인이 이제 내각에 한번 못 가봤거든요. 잠깐. 예. 예. 요즘은 좀 달라져서 몇 선을 하더라도 내각 가는 것들도 괜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장관 딱 맞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좀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그 몇 개국 한다면서요? 7개국어. 일각에 근데 그걸 5개국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랬 따지면 저도 하는 거죠. 아니 정말 번역도 하세요. 예, 실제로 그 감옥에 계실 때도 세네 개가 정확하죠. 5개. 그래 따지면 한 7개는 다 하죠. 인사 뭐 메루시 인사에 한다. 메루시. 그 인사를 하면 안 되고. 구텐탁 비게테스이네. 그래 따지면 다 하죠. 아리가또 뭐 이런 거. 아리가또. 러시아어하고 네. 영어하고는 니하오. 확실한 것 같아요. 불어도 잘하는 네. 거. 네, 불어는 실제로 프랑스 가서 그때 이제 개건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잘하시고 실제 감옥에 계셨을 때도 네. 그 털시게버드라는 미국 여성 아니, 정치인의 그 책을 영어. 네. 직접 번역도 하셔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워낙 외교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잘 성사가 안 됐고. 이번엔 좀 가능성 올 때가 높다.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외교부 장관 하기엔 이제 급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그러니까 일각엔 또 있더라고요. 아마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 여의도에 들리는 얘기는 행안부 장관을 제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검찰 개혁 어쨌든 선봉에 가장 서셨고 그렇죠. 중수청, 공소청도 이제 어떻게 행안부 소속으로 가다 보면 그 마무리를 또 정청래 의원이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정청래 의원은 이제 뭐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군요. 사실 법무부 장관보다 이제 행안부 장관이 더 세요. 수사권이 그렇죠. 이제 그 경찰이 지금 상황상으로 상황을 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또? 제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아무튼 어제 만찬은 즐겁게 끝났다. 5시간 동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건 새 지도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어제 있었던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두고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얼마나 또 우리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화면을 보고 이어갈까요? 김민석 지도부는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한 지도부입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김민석 당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간에 묘하게 또 강조하는 방점이 좀 다른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말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한다. 회의에서 퇴출은 뭐예요? 회의 들어오지 마. 그렇죠. 비공개 회의? 아니면 공개 회의는 최고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비공개 회의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오지 말아라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가능해요? 때인가요? 뭐 가능하죠. 자꾸 이재명 대표 때도 네. 이재명 대표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밖으로 샜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회의했는 내용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실시간으로 예. 막. 예.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와서 전화했겠죠. 막 그런 것들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또 누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누가요? 세 명인가요? 모르죠. 저는 누가요? 모르죠. 예, 모르지만 알면서. 모르지만 가능성이 네. 높다고 모르지만. 봐서 예,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첫 번째 말을 이걸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강한 뭐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공개 회의는 해야 되겠죠. 비공개인데 계속적으로 밖으로 이걸 낸다 그러면 예. 그 사람 없을 때 하는 거죠, 뭐. 계속 내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야. 경고를 한 거죠, 경고. 근데 만약에 경고. 이제 비공개 내용이 언론에 일템 노출이 됐다 쳐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소식이 알려졌는가를 알아내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거 좀 약간 그런 일이 실제 불행하게 생기면 그것도 약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다 잡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잡혀요. 색출이 돼요 또. 잡혀. 예. 근데 진짜 너 잡았다 요거. 여기 잡혔다 회의 요거. 빠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빠져. 핀셋. 이게 딱 예. 나왔는데 그다음 또 말이 안 새. 그럼 네. 정확해지는 거죠. 말이 안 돼. 네. 요렇게 오. 하는 예, 거죠. 말이 안 돼. 말이 정확해지는 거죠. 아, 이런 과학적이네 이런 거. 예, 뭐 근데 지금 뭐 누군지 알잖아요, 다. 아니 너무 아니, 몰라. 모르죠. 저만 회의 2번 했는데 뭐. 알 것 같아요. 알 것 김민석 같아요. 대표는 그 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너 빼겠다. 너 빼겠다. 이런 의미 너희들도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 있고 너희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야. 경고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당대표 선출되면 그래도 한 달이나 2달은 허니문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최민희 수석 최고는 뭔가 또 긴장감 있는 멘트를 탁 던지신단 말이에요. 좀 아쉽다는 분도 있어서 당직자로서 그래도 중립적으로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렇죠. 뭐, 아니 아직은 당 아직 안 맡았나? 끝났습니다. 당 끝났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당직은 지금 현재 당원일 뿐이고 네, 당원으로서. 당직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심 기초로 민심 확장해야 간다란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의도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예. 결국은 지금 뭐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정작 이제 김민석 호가 출발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게 어느 순간 또 다 통합이 되고 또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모두가 그 한 지도부로서 아마 역할을 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회의 때 비공개 회의 때 이제 공개되는 부분은 이게 아마 이제 김민석 대표가 총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총리나 청와대나 그런 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데서도 만약에 말이 새고 이러면 이제 국가 뭐 안보나 이런 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또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무에서도 이런 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이제 오늘 뉴스공장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 팀 정청래 3인방 네.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3명의 최고위원 또 공교롭게 3분이 동시에 뉴스공장에 출연해갖고 또 아주 사적게 아주 그 분위기 좋게 네. 김어준 씨가 최근에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인터뷰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표정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뭔가 화났나? 좀 약간 그 긴장하면서 인터뷰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막 인터뷰도 진행하고 했었었는데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박선원 의원이나 서미화 의원도 최고위원도 제안을 했는데 개인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해서 되시는 분 했는데 다 3명은 막 왔어요 또 심지어 한민수 최고위원은 나 일정 있는데 1시간 연기하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3명 왔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뭐 여기서 좀 했으니까 네. 유튜버가 밀어서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팀 정청래는 저 정도 받았다는 거는 뭐 이게 사실 뭐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게 당 대표는 안 됐어요. 그렇죠. 당 대표는 뭐 호남이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면 예. 어떻든 간에 최고위원들은 3명이나 많이 포진이 됐고 아마 거기에서 아마 약간의 뿌듯함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당대표까지 됐었으면 좋았을 낀데 아마 그건 안 됐는데 본인 개인적인 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래도 3명 됐으니까 예. 그 뿌듯함에 아마 3명 다 모셨던 걸로 보이고 방송에 나머지 최고위원들 안 갔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최고위원들 앞으로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이 3분은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작동했던 건데 저는 더 주목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뭐예요? 원래 청년 최고위원 경선한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쳤었거든요. 맞아요. 최민희 최고위원이 그 경선하자고. 뉴스 공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경선해야 됩니다 했는데요. 예, 그냥 바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래 당대표가 무시해 버린 거거든요.
이게 사실 눈에 띄는 거예요. 뉴스 전용기 청년 최고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노동 민주노총. 권영미, 권미경. 권미경에 어. 그러니까 두 분을 지명 네. 최고로 임명해 버렸거든요. 예. 이제 이게 시작 같아요. 뉴스 공장에서 뭔가 싹 만들어 놓으면 아. 민주당이 끌려갔었는데 아. 이제는 뭐 그냥 뭐 너희들은 방송해라. 우리는 우리 하는 거 해버린다. 이게 돼버린 거거든요. 오. 아마 김어준 공장장 입장에서는 네. 내일 아침에 좀 방송 봐야 되겠지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잘 되게 보세요. 같은 봅니다. 편이네. 예. 쇼츠로 봅니다. 아, 쇼츠로. 다뭐 어떻게 봅니까 2시간 동안. 생방송. 예, 생방송 보기 못 힘들다. 봅니다. 예. 그거를 아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 한 거에 대해서 아하. 조금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명 최고 임명 두 명의 네. 임명에 대한 정광석화 같은 임명에 대한 평가.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그러니까 그 임명은 이제 전용기 의원이죠. 재선 의원이 된 건데 원래 저는 그분이 청년위원장 출신이잖아 원래. 예, 이거 민주당에서. 정말 전용기 의원은 네. 정말 당에서 모범 사례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모범 사례예요. 실제로 이분이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오랜 동안 활동하고 대학생위원장을 맡았고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그 당원들의 선별을 받아서 선택을 예. 받아서 이제 비례가 됐고 음. 또 지역구도 경선을 했습니다. 새 3인 경선했어요. 그랬구나.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아마 또 지역구에서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당이 이렇게 청년을 성장한다면 어느 순간 깜짝 발탁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검증도시 데려오는 거 말고 그럼 또 그렇죠. 문제가 많았어요 그동안. 맞아요. 예, 그러느니 이렇게 당에서 성장한 분이 모범 사례로서 이렇게 위원장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고 최고위원이. 예.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대표가 네. 그 철학이 있더라고요. 아. 그 지난번 ABC를 얘기했잖아요 수락 연설에서 네, 맞아요. A가 이제 Affordability. 예, 그 And 민생. broad. 민생 통합 능력. 예. 근데 이 부분인데 예, competency. 그 인위적인 통합을 하지 않고 능력을 보겠다라고 네. 한 거라서 네. 저는 이번에 청년 최고 같은 경우는 소위 거론됐던 분들 있잖아요. 원외에 계신 좀 젊은 분들 지라시. 예, 지라시에 의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예. 왜냐하면 능력을 굉장히 보고 아. 그런 일을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걸 보지 뭔가 상징 내가 세대라서 대표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김민석 그 대표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의 스타일다운 이제 네. 선택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세 분께서 뭐 경선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진짜 경선하자고 하셨어야지. 그 전당대 원래 전에 선례가 있었나요? 원래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 이렇게 경선하자 했던 거 아니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이성윤 그랬잖아. 지금 예. 최고위원이 아, 안 된다. 아.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해석을 그래놓고 많이 이제 하시네. 자리를 찾으니까 또 예. 하자고 하고. 그러면 예. 또 싸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 젊은 그런 분들 예. 또 이른바 친청 쪽에 한 몇 명, 예. 또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또 몇 명. 대리전 그또 양상으로 싸움 나면 뭐 좋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냥 김민석 당대표 잘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은 뭐 소리하고 앉아 있노. 임명이면 그만. 제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 내 권한인데 김민석 진보노부는 뭐 통합을 말도 안 되는 바랍니다. 얘기 하노. 그러고 네. 지금 전용기 의원은 네. 가타부터 말을 못 합니다. 아. 재선 의원에다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못 짧긴데요. 네. 그러니까요. 끝이에요, 사실은. 끝. 뭐 말할 게 없어요. 끝. 토달 게 없어요. 맞아. 물론 내일 아침에 또 누가 토달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토달 게 없다. 토달 게 토달 수가 없다. 없어요. 토달 수가 어. 없어요. 전용기한테 네. 토달 건 없다. 네. 다른 사람이면 이게 뭐지 이러는데 전용기는 뭐 토달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한국노총 권미경 그 공공연대 노련위원장 이분도 노동계 몫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토달 게 없을 것 같아요. 진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못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파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격 어떤 같은 누구 개라는 전혀 분이 없어요. 없잖아요. 네, 전혀 없고 예, 예. 실제로 김민석 대표가 이분과 인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추천 통해서 이제 임명이 됐고 노동계의 몫이기도 하면서 지역 균형. 그 강원도예요 이분이 기반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자, 훌륭한 인선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은 만족하신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또 중요한 또 김민석 당대표가 홍보위원장한테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신임 홍보위원장이 김남준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이제 개항을 그 화제 지었고 개항을 해 이제 보궐로 들어가서 지금 홍보위원장이 됐는데 SNS로 지시를 했어요. 네? 김민석 당대표가 SNS로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이제 당의 모든 뉴스를 새벽부터 민주당 TV를 통해 송출되도록 하자. 그래서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일반 유튜브 말고 이제 민주당 TV를 통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 같은데 네. 임세현 대변인.
그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약속을 계속 하신 게 뭐냐면 네. 우리 당은 새벽 민주당이 될 것이고 새벽 본인은 민주당. 새벽 당대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뜨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시네요, 정말로. 그래서 아마도 이 민주당 TV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새벽부터라고 하니까 최소 7시에는 시작을 할 거다. 야, 우리 박성태 뉴스쇼 7시 시작하는데. 큰일이네요. 경쟁 프로가 경쟁 됐네. 프로네. 동접자의 경쟁이네. 네, 아마 그렇게 예측이 되고 네. 제가 이제 뭐 아마도 이제 그걸 우려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특정 유튜버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곳에 많이 나가면 인지도도 생기고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특정인들만 또 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우리 당의 TV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와 뭐 새벽 민주당 이런 그런 목표로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잘 될까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노잼. 그거예요. 노잼. 노잼. 네. 제가 김민석 당대표님 다 좋아하는데 하나 노잼. 핵노잼이라는 거 하나는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하고 재미가 좀 이게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접이 쑥쑥쑥 떨어진 경우를 눈앞에서 봤었어가지고 유튜브 나가셨을 때. 근데 본인도 아세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나오시면 야. 저 재미없었죠? 이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아, 꼭- 본인이 의식하고 네, 계시네. 의식은 하시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는 않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옆에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어떡하면 좋아. 우리 사실은 이전에 있던 박진영 평론가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특정 유튜버 하지 말고 민주당 유튜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출연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의제 설정을 하고 어. 그게 맞지 않냐라고 맞아요. 자, 수백 번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하는 건데 파이널리 하는데 하나를 간과한 게 재미입니다. 재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먹어 어떡하지? 그만이잖아요. 근데 일단 김남준 이 담당자인 김남준 홍보위원장도 홍보위원장. 재미가 없어요. 야,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분 너무 진지해. 제가 이제 김남도 연주도 굉장히 좋은 분인 거 진지해요. 알겠는데 진지해. 예. 민주당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요 예. 채널 잠깐 운영을 제가 진행도 해봤어요. 맞아, 기억나. 재미가 없습니다. 야. 저도 해본 결과 예. 아니, 그러니까 한계가 이게 있어요. 한계가. 한판 승부다 그럼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예. 넥타이도 좀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예. 민주당 TV, 야 이게 또 이름 딱 되면 그래서 이게 뭔가 세게 얘기하면 안 예전 될 것 같고. 같이 뭐 지상파 그렇지. 몇 개 채널이 없으면 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만든 채널이다 하면 보겠지만 네. 지금은 수많은 네. 대한매체가 있어. 어마어마한 방송들이 있어요. 굳이 그거 가가지고 아이고야 민주당 하고 있는 거 봐야지 할지는 아... 잘 만들어야 된다. 진짜. 잘 만들지 않으면 네. 못하면 네. 효과 보긴 쉽지 않다. 아... 예. 조금 유쾌하게 너무 정치 뉴스 말고라도 좀 예능도 좀 첨가되고 아침 7시부터 그 아침 7시엔 좀 주로 이제 시사 뉴스를 다뤄야겠죠. 아, 네. 채널의 어떤 예. 주요 콘텐츠가 네, 그 이게 이제 아침 방송만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아. 또 이제 오후에는 좀 재미있게 청년들 고민 그렇지. 상담도 받고 뭐 그렇지. 연애 프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 좀 다채롭게 만들어서 야, 채널을 제작비 키워야지.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네, 키워야지. 이게 자꾸 노잼으로 갈까봐 제가 그게 걱정됩니다. 그럼 우리 또 임세현 대변인과 박진 변호사님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셔야겠는데 자문위원. 새벽 7시에 출연 또 고정 생기시겠는데? 아이 뭐 아가? 아가? 아니 새벽 당 대표님이 매번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거냐? 그거 안 될 것 같아. 새벽 그럼 진짜로 당대표님. 그러면 약간 어렵지 않을까. 예. 뭐 하시되 약간 가볍게. 이게 만약에 약간, 이제 제가 예. 상상을 해보면 예. 우리 새벽 당 대표님이 진행을 하시거나 야. 패널로 나오시고 예. 또 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진행을 하거나 이러시면 예, 이제 예. 그때 아침 프로는 예. 이제 사람들의 졸음을 유발하는 아. 네, 자장가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장가 프로그램인데. 깨가지고 우리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자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아무튼 되죠. 뭐 시도는 저는 좋다. 시도는 좋다. 예, 시도는 그게 이제 좋습니다. 결과로는 예. 연결되는 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예. 알수 없다, 아직까지는. 예. 이게 방송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뭐 예, 만든다고 쉽지 않아요. 되면 뭐 다 만들지요. 예, 합산선 뭐 이거 뭐 박지원 그냥 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뒤에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스태프들이 지금 앞에서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런 건 또 하나의 지시. 김남준 홍보위원장 할 일이 굉장히 많네. 또 현수막을 걸어라. 네. 현수막이 뭐냐면 그 조희대 씨, 그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요거 이제 걸어라 네.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임명제청 2명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깨고 서면으로 했다. 요게 지금 이었고 난리가 났는데 박 변호사님. 일단 네. 이게 이슈가 약간 김민석 대표한테 좋은 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전당대 끝나고 네. 갈등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네.
그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주제이긴 해요. 이슈이긴 해요. 공통의 적. 예, 공통이죠. 최민희 의원도 음.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거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고 예. 또 실제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행태가 네. 뭐 저는 위헌적이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 더 이슈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있는 거고요. 예. 예. 뭐 저는 김민석 대표가 적절한 주제를 던진 거고 아마 잘 근데 그걸 통해서 탄핵까지 가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아, 예.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슈 던지는 거는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만약에 그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제작한다면 뭐 그런 생각은 전 해봅니다. 임세현 대변인. 그 지금 국민의힘도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 대통령을 막 이상하게 막 쓴다던가 예, 이런 예. 것들도 있어서 이제 예.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 조희대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잊고 지냈었습니다. 그간의 만행들을. 일단은 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초고속 처리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대선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12.3 계엄 때 그 계엄 당일날에도 뭐 대법관 회의를 열어서 사실상의 그 재판부를 이양해 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계엄이 다 끝나고 난 12월 4일에 인터뷰를 그 출근길에서도 이 계엄이 불법 계엄이라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줄곧 있어서 우리 국민들 분노가 있었는데 예.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잊고 있었어 우리가. 예, 그런데 예. 이분이 너무 반헌법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예, 대법관 예. 임명 6개월 동안 하지 않았고 그건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아 맞다 조희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지라는 기억도 깨닫게 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저 현수막 정치와 또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예. 그러한 그 전략에서 저는 이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주의 삼권 분립이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공격한 게 맞느냐. 일단 뭐 이제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조희대 씨 뭐 이러면서 불량 학생이다. 뭐 이런 퇴학을 원하는 불량 학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던 표현들. 이게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장도혁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쿠데타를 한 거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네. 사실 그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김민석- 잘못을 했는지. 네, 왜냐하면 예. 1월입니다. 1월에 노태학 대법관 공석이 된 게. 후임자죠. 예.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자기가 5개월 원하는 사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2명 빠지게 되니까 이번에 이흥구 맞아요. 9월 7일 빠집니다. 그 자리 하면서 같이 하면서 전당대 끝날 때 슬쩍 올린 거예요.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기 위해서. 원 플러스 하나씩 교환하자. 예, 영남, 호남 네. 한 명씩. 예. 자기가 정치 행위를 한 거거든요. 임명을 하는 거 과정에서. 예. 근데 자기가 헌법상 갖고 있는 거는 재청권이고요. 대통령 임명권을 갖고 있고요. 중간에 국회가 동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방점이 어딜까요? 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가 깜짝이야. 아니에요. 깜짝이야. 대법원이 제청하고 국회 임명은 이게 아니에요. 민주당 제가 팀이 설명해 주잖아요. 새벽에 7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예, 같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는 절차 같은 거예요. 예. 국회 임명 동의도 절차 같은 거고요. 예. 포인트는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헌법 조항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헌법을 다 어떻게 다 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헌법 조항을 어떻게 했냐면 관례적으로 예.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제청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해서 요 사람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럼 제청해 드릴게요. 아. 요렇게 해온 거예요. 예. 그걸 갖고 제청이 권한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그럼 안 할 겁니까? 자기 원하는 사람 아니면 안 해요 이럽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홍보라든지 법적 내용을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예. 그 국민의힘이 어차피 반대 계속하고 뭐 트집 잡는 상황이니까 뭐 예. 이게 좋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말고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그런 거 봤을 땐 본인의 정치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대법관이 임명 공석이 최다로 있었던 게 지금 한 2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5개월 그러니까요. 넘게 임명 네. 안 하고 있던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안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인 건데 임세현 대변인은
일단은 이분이 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가 되게 네, 되면 네, 사실상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그 사법 행정 자체가 이제 좀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대법관 늘려야 된다, 대법관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뭐 다음에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권한을 자의적으로 이제 행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했냐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맞네. 예, 어떤 설명도 없고. 근데 아하. 이번에 느닷없이 아하. 저희 전당대 끝나자마자 그렇죠. 기습적으로 이제 그것도 아. 관례라면 대통령께 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네. 근데 그거를 아니 대면으로. 네. 그렇게 서면으로 띡 보이는 건 첫 번째는 전 대통령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라고 하도 외치긴 하죠. 상권 분립은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지 마음대로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청 권한이 있는 거지 본인 임명 권한이 있는 거 아닌데 그걸 정치적으로 오히려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이걸 임명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하게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여당이다 보니까 비판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국회도 하나의 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사실 탄핵 사유로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스스로 본인이 그동안에 과거 있었던 일들과 이번 했던 이런 관례를 깨기도 하고 대통령을 무시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됨이 마땅하다. 그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그래요. 사법부의 사법부가 숫자. 네. 막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네. 사표 내는 거거든요. 어.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파동이 일어나서 뭐 총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사표에 그 법관들 다 나가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음.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보루이기도 하고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거예요. 사법부가 막 시간 끌어가지고 눈치 싹 봐서 아이고 내가 임명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사법부는 정말 마지막으로 예, 소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예. 이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예. 이 뭐 국 정치를 해요 계속.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정치 뭐 대통령 나오고 싶어요? 나오라 그래요. 대통령 나오라고. 해요. 대통령. 나오라 그래. 대통령이가 지가 임명하면 돼요. 나오라고 하고 대통령 나오라고. 이게. 예, 흥분하셨어. 국민의 후보로 나오면 대통령이 돼가 자기 임명하면 돼요. 본인이 대통령 돼서 임명하고 선봉기 싶으면 뭐 100번 임명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 아니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부 요인 중에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그렇죠. 분이에요. 예. 임명직이에요. 그러면은 예. 오히려 이런 그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선출된 권한이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납득하기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윤석열 전 그 뭡니까 검찰총장처럼 네. 이제 정권에 당하는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 음. 또 하나 플러스는 이렇게 이제 탁 임명 제청하면서 그 이회창 전 감사원장스러운 대쪽스러움이 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다음 행보는 혹시 용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냐? 요런 오해 때문에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대법원장이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 뭐 할 수야 있죠. 아니, 뭐 하고 선거의 싶으면 자유는 하는 건데. 있으니까 만 40세 넘었으니까 할 수는 네,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만 40세 넘었으니까 자격이 된대. 할 수는 있죠. 이게 뭐 근데 뭐 저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참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키고 영입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뭐 다음 네. 총선에 영입할 수도 있지 영입하면 않겠냐라고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맥 소장님이 또 짚긴 했는데 자 아무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임명 대청 파동 이게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건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짤까 해보면 이분이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사직서 낸 이후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형소법 개정과 관련한 보안입법이라든지 개별입법에도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또 주변 의원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많이 뭐라 하시겠죠 나와가지고 이제 네. 강력하게 이제 했다. 강력하게 왜냐하면 지금 의원으로서 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모욕감도 많이 모멸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김용민 의원, 박은정 예, 의원. 전 그런 얘기는 안 네. 했지만 하여튼 제가 다 했나? 가서 이제 앵커께서 하셨네요. 혼을 내거나 법사위에서 예, 여야 말씀- 의원들이 공격받았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음. 하실 거고 뭐 근데 저는 책임감은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니까 다른 또 후속 법안 입법을 통해서 막아보겠다라고 하고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안 사건 이 부분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이게 가장 앞으로 두려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민주당이 두려운 게 아니겠죠. 예. 대통령이 결국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경찰이 수사가 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일이 하나만 벌어져도
그렇죠. 다 이걸로 연결됩니다. 한번 포커스 보십시오. 이벤트가 하나 생기면 예, 그러면 그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포인트. 네. 자, 또 갈 길이 멀어서 자 여기까지 짚고 두 번째 주제 가기 전에 광고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요즘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들 다시 다시 뽑아야 된다. 당원들의 의견으로. 또 하나 중진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점점 노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이어갈까요?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시원찮은 판에 관저 앞에 가서든 아니면 열심히 싸웠던 우리 의원들은 지금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데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연임 개헌을 꿈꾸고 있는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매일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당대표로는 총선 못 치른다. 이 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총선 이기겠습니까? 당대표가 1.5선이고 정말 젊은 당대표가 왔으니까 우리 중진들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당, 새롭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아주 감동하는 얼굴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시청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셉니다. 세죠? 예. 야, 이거 공천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중진들. 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진이 최근에 3선, 4선 이상이 열 몇 명이 모여서 원내대표랑 했다라는 거, 그거랑 궤를 같이 하는 거. 정점식 체제로 가자. 예, 그거에 대한 반발 내지 선전포고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등등의 행동들을 반란행위 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분 그래서- 나빠하는 거죠. 예. 최소한. 조강특위도 작동하고요. 예. 저 말 끝에는 조강특위 끝에 예. 중진들 예. 니들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게 만들겠다라는 또 갈로를 치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강특위 해가지고 점수 까버리면요. 예. 다 떨어져요. 3선이고 공천에? 4선이고. 그거 얘기가 똑같아요. 아마 뭐 장동혁 대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예. 제가 그냥 갈로 친 건 제 해석입니다. 예, 해서 조강특위 작동하고 있고 중진들이 불출마 해줘야 우리가 이기는데 그렇지. 그런 말을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럼 말 안 하면 말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포함된 선전포고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임전 대표.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저 발언에서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원기 충전을 맨날 받잖아요. 매주 가서. 에너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생겼고 네. 원래는 올림픽 공원에도 장동혁 대표가 주로 이제 홀로 가서 있었잖아요. 마스크 써서. 최근에 의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20여 명 같이 가고. 예, 14명 됐다가 네. 지금 20명 넘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간 당권파가 아닌 어떤 의원분도 어디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의원 평가를 이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이렇게 지지 안 했던 분들은 점수가 아주 그냥 뭐 하위. 낙제점으로 나올 것 같다. 그 자기도 불안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본인도 하시더라고요. 불안하다. 당권파인데. 예, 비당권파가. 비당권파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이제 얻은 것 같다고 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누가 2월에 뭐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꾸역꾸역 임기 채울 것 같아요. 8월까지. 네, 8월까지. 그리고 잘하면 연임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정치적인 위기를 잘 돌파합니다. 스스로든 아니면 외부로의 힘을 통해서든. 하늘이 덮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막 장동혁 대표를 돕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야. 그래서 예전에도 뭔가 위기가 있었을 때도 갑자기 단식을 해버려요. 맞아요. 느닷없이 단식. 그 단식한 사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가고. 그리고 또 어떤 위기가 또 생기면 또 어디 미국 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쑥 숨어 있었는데 일부 이겼잖아요. 네, 재보궐. 서울시장 이기고. 네, 서울시장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퇴할 그 명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올공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실수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역꾸역 가다가 잘하면 연임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연임을 하게 되면 공천권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의원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 당협위원장 재선출 8월 말에 네. 이게 끝나니까 이제 전면 교체하기 256명이거든요. 이거 현역 의원 포함해서 교체하자 그랬더니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가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인 공천권 행사하는 거다 엄청 반대했는데 요것도 또 하나의 내관. 두 가지죠. 네. 징계권은 네. 큰 거고요. 네. 보여주는 겁니다. 4명. 경고를 딱 하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 안 맞는 사람은 조강특위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주저하는 것 같습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계속 했던 말이 뭐 반대할 수 있는 지금 모여가지고 10몇 명 모여가지고 뭐 했는데 벌써 걸려가지고 네. 지금 안 되거든요. 네. 뭐 중진들이 한 목소리 내가지고 장동혁 대표 참 잘못된다. 예. 하지 마라. 네. 이런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네. 뭔가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만 공천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목소리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 이분도 지금 이제 이분이 차기 당대표 노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예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7일, 28일에 연천에 참석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또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진짜 다시 또 박 전 대통령이 나서면 이게 도움 되는 거예요? 임세현 대변인?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되면 본인은 도움 안 될 텐데라고 하지만 예. 실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전통적인 분들은 지지층. 예, 소위 말하는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네. 박근혜 대통령 거의 아이돌이거든요. 오. 국민의힘의 아이돌이기 예.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그 뒷배를 통해서 아마도 본인도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저희는 정정식 의원이 대표가 되나 장동 의원이 대표가 되나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네. 네 그냥 좀 건전한 야당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은 제 역할을 왜 못하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권력 투쟁의 한 양상 같아요. 권력 투쟁. 이쪽을 끌어서 하느냐. 홍준표 시장님이 네. 다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헷갈려서 이게 뭐지? 이러면 설명을 다 해고 요즘 SNS 많이 하고 홍준표 계십니다. SNS 보면 국민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누구와 누구 싸우고 네. 난 그래 봐요. 하면서 이렇게 다 글 쓰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 글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 SNS는 다 설명이 다 됩니까? 설명이 돼 있고 아하.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예. 그 행동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정동식 원내대표의 행동을 예. 경고하는 장동혁한테 경고하는 예. 권력 투쟁 양상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SNS에 남기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그 장동혁 당대표 1.5선 당대표를 흔드는 당 3선 이상 중진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를 엄청 지지하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최고위원 나올 용기도 없는 3선 이상 중진들이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서 저러고 있다, 훈수 두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건데. 근데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홍준표 전 시장님이랑 친하잖아요. 고등학교 선배이죠. 그렇죠. 특수관계시잖아요. SNS를 항상 봅니다. 아. 보면서 예. 사실 요즘 또 볼만해요. 볼만해요. 요즘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네. 넘어갔는데 요즘은 국민의힘 상을 제가 이해를 못할 때 그걸 딱 읽어보면 이게 이래야 되는구나. 예. 아주 그 국민의힘 비판하실 때는 예. 아주 적절하세요.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네. 요즘 저희 한판승부 인터뷰 최근에 한번 나오시고 아. 조금 이제 방송 활동을 재개하시는 듯하긴 한데 또 향후에 또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실지 좀 지켜보시고. 나중에 민주당 TV 한번 나오시면 좋겠네요. 와우. 홍준표. 네. 이런 전 획기적인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이분이 네. 좋네요. 그 팀에 들어가면 네. 뭔가 이 노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팀에 이제 막 착출되는 거 아니야? 요 방송을 큰일이네. 아마 민주당에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까. 자, 아이고야. 한 포인트. 자, 한동훈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물밑에서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통위에서 뭔가 이제 의정 활동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를 규합을 해서 이제 추후 어떤 총선을 앞두고 뭔가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지금 제일 끝에 마지막에 지금 10초 정도 주셨잖아요. 네. 답변할 기회. 예. 그만큼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홍준표 전 시장이 글 쓴다 그러면 예. 고마해라 이렇게 글 쓰실 것 같아요. 아하. 하려면 벌써 하든가. 아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예. 한동훈 의원은 뭐 복당이 어려워요. 장동혁 있는 이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안 돼요. 내년 최소 8월까지. 마지막 질문 딱 10초짜리잖아요. 네. 지금 우리 여기도 라카룸에도 10초 달라면 마지막, 예. 그만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아니, 집중하세요. 왜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원이 아니었을 때가 목소리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의원이 오히려. 되면서 사실 뭔가 비중이 떨어지고 좀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300명 중에 하나가 됐다. 예, 원오브 댐이 돼서 그 실제로 이렇게 의원 활동도 제대로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예, 그래서 그냥 화보 촬영, 패션 화보 열심히 잘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유 두 분은 이제 두 분의 행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이런 평가까지 예,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호흡 어땠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 제가 되게 시원시원하거든요. 목소리 시원시원해. 제가 좀 덜 뜨게 돼가지고. 아니에요. 오늘 텐션이 올라갔어요. 오늘 좀 텐션이 좀 텐션 올라갔어요. 박진영 평론가 때는 텐션 그만이 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임세현 대변인하고 같이. 예, 앞으로 기도 라카롬이 또 부흥할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